여러분,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나름대로 새로운 개척자요 혁신가였던 어떤 스티브 잡스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평소에 생각했던 말들, 또 그가 우리에게 전해준 하나의 새로운 또 디자인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광고 카피죠. 광고 카피 중에 1997년 9월 28일 애플의 광고 문구입니다. 뭐라고 쓰여 있냐면, 세상을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는 가슴 뜨거운 사람들이 세상을 바꿔나갑니다. 저는 이 광고 카피 문구를 보면서 상당히 가슴이 뭉클한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세상을 다른 방식으로 바라본다. 세상을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는 가슴 뜨거운 사람들이 뭘 바꿀까요? 세상을 바꿔 나간다는 것이죠. 바로 이들이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또 상상하고 시도하고 창조하고 제시합니다. 인류는 이런 혁신가들 덕분에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생각할 거리가 참 많이 있죠. 바로 이들이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가슴 뜨겁고 다르게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발견한다는 것이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슴도 뜨겁지 않고 열정과 열의도 없는 그들이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꺼내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옛날부터 내려오는 말 중에 보면 어떤 말이 있나요?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다. 이런 글귀 한번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뭔가 필요하고 또 그 가운데 뭔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발견한다. 여러분, 날마다 새로운 작품들이 나오고 새로운 아이디어로 인해서 새로운 제품들이 만들어지는 그러한 것들에 한번 근원을 따져보면, 그걸 만든 사람들은 그냥 평범하게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평범 속에서도 뭔가 새로운 것들을 끄집어내고 새로운 것들을 알아내고 새로운 것들을 꺼내놓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그들이 새로운 것들을 상상하고 시도하고 창조하고 제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think different라고 하는 단어를 꼭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think different라는 것은 뭘까요? 자, think different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이 스티브 잡스가 나름대로 이 애플을 위해서 기여하고 인류에게 기여했던 키워드가 바로 think different죠. 항상 뭔가 다르게 생각하자라는 것. 저는 복지 경영의 키워드를 여러 말로 많이 나열할 수 있지만, 복지 경영의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묻는다면 저는 한 단어로 think different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만큼 바로 중요한 것이 바로 think different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얼마큼 공감을 하십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think different라고 하는 이 어휘 속에 우리가 생각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끄집어내는 그거와 함께 플러스 이거를 실천력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저는 더 덧붙이고 싶습니다. 1997년 임시 최고 경영자, 소위 CEO죠. CEO로 다시 애플에 복귀한 스티브 잡스가 가장 먼저 했던 말이 바로 이 광고 카피 문구입니다. Think different. 자, 너무나 간단한 표현이죠. 그러나 이 간단한 표현 속에 무엇이 있을까요? 스티브 잡스의 신화가 여기에서 출발한다 라고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새롭게 다시 한번 여러분이 제안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여러분이 그동안 해왔던 모든 것들을 한번 접어두고 또 그동안 해왔던 모든 학습 방법도 한번 내려놓고 그동안 해왔던 여러분의 삶의 스타일을 내려놓고 한번 think different적인 측면에서 다시 여러분들을 한번 되살펴보고 되짚어보자 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왜 그럴까요? think different는
그만큼 큰 의미가 있고 소중하고 그 큰 의미 속에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think different, 이것을 우리가 한번 만들고 조합하고 또 그것 속에서 뭔가 우리가 이루어져 가려고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그 아이패드서부터 시작해서 뭐 아이패드 터치, 아이폰 뭐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만들어 놓은 것들을 보면요, 새롭게 뭔가 또 다르게 연결하고 또 연결하는 이 모든 것들을 가만히 예의주시하고 보면은 아, 이러한 거였구나, think different였구나 라고 하는 거를 함께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오바마, 그렇죠? 버락 오바마의 대통령의 슬로건 중에 하나가 바로 체인징이었죠. 체인징. 자, 오바마를 오바마 대통령으로 만든 키워드가 있다면 저는 체인징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바마의 리더십에서도 이 체인징은 많이 나타납니다. 체인징이라는 단어 속에 보면 뭐가 있죠? 그렇죠. 우리 ing형이라고 하는 현재 진행형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소셜 웰페어도 이제 체인징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언제까지 1950년, 60년, 70년, 80년 넘어오면서까지 계속 사회복지라고 하는 그 틀은 내려오면서 많은 부분이 너무 노 체인징,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더 업그레이드 되어져 가는 것도 없는 겁니다. 이거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바뀌고 문화는 바뀌는데 왜 그 가운데 정작 클라이언트들을 위한 스킬과 클라이언트에 대한 접근 방법과 클라이언트를 바라보는 관점이 너무나 전통적인 방법에 매여 있다는 것이죠. 또 사회복지사는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소셜 워커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너무 획일화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 속에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가 몇 년도에 만들어졌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예,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가 처음에 사회복지 학과가 만들어진 때를 보면요, 1947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1947년도 얼마나 오래된 역사입니까? 어디서 만들어졌습니까? 예,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최초의 1947년도에 사회사업학과가 만들어졌었죠. 이 사회사업학과의 첫 창기의 처음 이름은 뭐였죠? 처음에 기독교 사회사업학과. 자, 기독교 사회사업학과라는 것으로 탄생했던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현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긴 역사 속에 얼마큼 많이 변화되거나 얼마큼 아직 변화되지 않은 게 있는지 살펴볼 때 일부 변하는 것이 있었지만, 예를 들어서 뭐 기독교자라는 것은 빠지고 사회사업학과가 소셜 웰페어로 사회복지학과죠. 사회복지학과로 바꾸긴 했지만 또 이제 거기에 전문 대학원도 만들어졌지만 어때요? 이것이 현장으로 갔을 때 이 필드에서 얼마만큼 현장감 있게, 얼마만큼 의미 있게 이 사회복지가 만들어져 가고 있고 또 나름대로 실천력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볼 때 긴 역사 속에 비하면 너무나 변화된 것은 미미하고 또 그 중에 많은 부분은 아직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고 그 많은 사회복지의 흐름이 있고 많은 그 하나의 이론적인 것이 있는데 심지어는 많은 이론적인 것들을 붙여도 더 업그레이드 되고 새롭게 뉴 버전으로 바뀌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늘 사용하는 휴대폰, 끊임없는 새로운 어플이 나오고 새로운 어떤 버전으로 만들어지고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끊임없이 바뀌어져 가는데 또 많은 학문들은 굉장히 새롭게 새로운 이론으로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데 사회복지는 너무나 느리게 아니면 전통을 고수하거나 아니면 옛날 방식 그대로 진행하고 있는
현장을 보면서, 이 필드를 보면서 상당히 안타깝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상당히 오랜 기간 학교와 또 사회복지 기관에서 현장에서 같이 일하면서 겸직을 많이 해봤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1980년대의 사회복지 현장에 있었을 때에 어떻게 보면 보았던 일지와 그때 활동했던 기록물들이나 그때 활용했던 리플렉 같은 경우들이 지금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변화된 거 없이 그대로 진행된다는 것은요, 이거는 굉장한 우리가 충격으로 받아들여야 될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어느 기관에 가보면 그때 그 썼던 물건들이나 시스템이나 그러한 조직 관리와 그러한 문제들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가끔 복지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어때요? 조직도가 나오죠. 이 조직도는 어느 기관에 들어가 봐도 똑같은 유사한 조직도들이 나와요. 똑같이 맨 위에 운영위원회나 법인이 있고 관장이 있고 부장이 있고 팀장들이 있고 팀원들이 있고. 자, 이 조직도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1970년, 80년대에 만들어진 것이 아직도 똑같은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고 활용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 사회는 바뀌는데, 조직은 바뀌었는데 왜 소셜 웰페어는 아직도 이러한 전통적인 조직과 전통적인 이론과 전통적인 스킬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자꾸 안일한 방식으로 머물러 있을까? 클라이언트들이 그대로 머물러 있을까요? 이들의 노인분들이 이제 젊은 세대로 20대, 30대들이 이제 클라이언트가 되었을 텐데 그들에게도 이 버전으로 그대로 적용하면 잘 적용을 할 수 있을지. 비단 우리가 이러한 한 몇 개의 사례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구조적인 부분을 보아도 거시적인 입장에서거나 미시적인 입장에서나 우리가 정책을 보아도 그렇고 우리가 너무나 바뀌어져 가고 있는 이 체인징의 속도가 너무 느리거나 아니면 체인징이 멈춰져 있는 거예요. 변화하지 않고 픽스되어 있는 상황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집어넣었을 때 이 시스템이 견뎌나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새로운 조직은 어때요? 새로운 조직도 안에 들어가서 새로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조직은 어떨까요? 도시에 있는 조직이나 농어촌에 있는 조직이나 또 어떤 대상에 따라서 조직도가 얼마든지 바뀌어져야 돼요. 물론 듣는 여러분들은 또 같이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뀌었습니다. 또 우리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하실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분들도 말이 맞죠. 일부 어떤 조직표나 어떤 조직에서는 상당히 그래도 오늘의 시대에 맞도록 잘 변화된 그러한 here and now에 포커스를 잘 맞추고 이 체인징과 끊임없이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그런 조직들도 있고 그런 기관들도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그런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런 학교들을 가지고 그런 조직을 가지고 뭐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바뀌어지지 않는 그리고 바꾸려고 하지 않는 의지를 갖고 전통을 고수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이제 변화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 변화되어져 가고 바뀌어져 가고 있는 이러한 오늘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고 우리가 다시 한번 나아가야 될 그러한 조직과 그러한 목표와 그러한 흐름은 과연 어디를 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거기에 키워드에 바로 Think Different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스티브 잡스로서 애플을 성공시켰던 가장 키워드 이것은 Think Different인데 이것을 꼭 애플에서만이 아니라 우리는 여러 우리의 삶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을 거라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우리 누굴 볼 수 있을까요? 대표적인 우리 피겨의 여왕 김연아. 김연아는 더 이상 여러분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될 만큼 세계적인 글로벌한 피겨의 퀸이 되어 있죠. 김연아가 만일에
만일에 그 나름대로의 노하우의 think different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고 일반적인 생각으로만 아마 김연아가 연습하고 준비했다면 오늘의 김연아는 있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김연아는 남과 다른 연습 방법을 취했어요. 뭘 했습니까? 끊임없이 기초를 연습했어요. 스킬은 나중에 배워도 된다라고 하는 감독의 말을 듣고 끊임없이 어려서부터 뭘 연습했을까요? 점프에 연습해, 점프를 연습해서 끊임없이 난이도가 높은 이 3회전씩 도는 거 있죠. 연속 점프를 완벽하게 하면서 나름대로 쇼트 프로그램의 세계 최고의 기록을 갈아치운 것을 보게 됩니다. 남들이 볼 때는 좀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겠느냐, 미친 짓이 아니냐, 그 짓을 왜 계속 그렇게 하느냐고 할 수도 있었겠지만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넘어지고 부서지고 힘들더라도 그 작업을 끊임없이 했어요. 급기야는 그를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세계적인 피겨의 여왕이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여러분 남과 다르게 하는 연습하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찾아서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작업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이 사회복지의 세계도 이제 남들과 다르게, 남과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만들고 남과 다른 방법으로 나를 이끌어 가야 돼요. 이게 뭘까요? 그게 바로 나만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끊임없이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닌텐도 게임 아시나요? 닌텐도 게임은 그 만들어졌을 때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아, 게임하는 거 이것은 뭐라고 얘기했죠? 시간 낭비다. 그렇죠? 막 게임하는 시간이 굉장히 낭비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 얘기하면서 닌텐도를 별로 처음엔 좋게 생각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런 비판의 소리가 들리니까 고민을 했던 거예요. 아, 닌텐도 판매하는 사람들은 이걸 좀 좋은 아이디어로 만들어낼 수 없을까 하고 고민하다가 뭘 얘기했죠? 예. 당신의 지능은 몇 살입니까? 당신의 지능은 몇 살입니까? 광고 카피를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이 닌텐도 게임은 바로 시간 낭비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지능을 테스트하는 것이다. 지능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이걸 열심히 하면은 지능이 좋아지는 것이다. 이렇게 광고 카피가 나가다 보니까 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 닌텐도 게임을 하면서 가족과 함께 하는 게임인 바로 위를 발견하고 개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게임이라는 것을 가리켜서 이제 시간 낭비가 아니라 게임은 곧 가족 간의 단절을 가져온다 라고 하는 걸 고정관념을 깨버리고 오히려 이 위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지능도 높아지고 가족 간의 화합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광고의 컨셉을 바꾸면서 판매량도 늘어나고 닌텐도의 브랜드 이미지도 새로워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나름대로 우리의 사고방식을 이제 바꿔야 됩니다. 사회복지는 이럴 수밖에 없어. 사회복지는 항상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회복지는 항상 소외된 자들만을 위해서, 또 사회복지는 뭔가 이렇게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이제 깨버리자는 거죠. 이러이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 이걸 이제 바꿔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새로운 신제품들이 나오고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나오는 걸 가만히 보십시오. 항상 거기에는 꼭 필요한 게 하나 있었어요. 뭐가 없었죠? 고정관념을 깨자. 네, 고정관념을 없애버리면서 새로운 디자인이 나오고 새로운 컬러가 나오고 새로운 하나의 이미지가 창출이 된다는 것이죠. 여자들은 이러이러해야 된다. 남자는 이래야 된다. 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깨고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시각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경우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자동차는 이래야 된다. 라고 하는 개념도 깨서 자동차의 새로운 신혁명을 만들어내기도 했죠.
학교는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학교의 브랜드도 없어졌습니다. 자, 이제 많은 제품들이 나오고 많은 기업들이 이제 고정관념을 깨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새로운 변화가 온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우리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필립스. 자, 필립스는 어때요? 전기 면도기로 남자들에게 사용되는 하나의 남자들이 애호하는 하나의 물건이죠. 그리고 이 남자들에게 판매를 이제 계속 했었죠. 그런데 이 필립스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판매량도 어느 정도 높아지지도 않고 이제 상당히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업계의 고정관념을 탈피하게 됩니다. 고정관념을 깨고 남자에게 판매하지 말고 여성들을 한번 공략해보자 하고 광고 카피를 바꾸죠. 그래서 컬러풀하게 좀 만들고 그리고 뭐라고 이 광고를 합니까? 여성들에게 이 면도기를 당신의 남편에게, 당신의 아버지에게, 당신의 애인에게 선물해 보십시오 하고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폈어요. 그 결과 여성들은 애인이나 남편이나 아버지에게 선물하면서 이 필립스가 만들어낸 전기 면도기는 그 엄청난 판매의 절반이 바로 이 여성들이 차지할 정도로 구매가 높아졌다는 것이죠. 자, 우리의 고정관념은 전기 면도기는 의당 남성들의 전유물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의 고정관념을 깨고 변화시켰다는 것이죠. 자, 그러한 면으로 본다면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었던 많은 프로그램들도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가 진행했던 사회복지의 전반적인 하나의 프레임도 한번 스톱시켜놓고 한번 뒤집어 보는 거예요. 아,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아, 저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한번 여러분 웃는 모습들을 한번 뒤집어서 보면은 화가 나 있는 모습으로 보일 때가 있죠. 그림들이. 화가 나 있는 그림을 뒤집어 보면 어때요? 웃는 모습으로 보이는 그런 그림도 있습니다. 어떤 그림을 가만히 보면은 물고기들이 오른쪽으로 막 진행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가만히 또 멈춘 다음에 다시 보니까 어때요? 그 그림이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으로 또 물고기들이 가고 또 왼쪽으로 하늘로 날아가는 새가 보이는 경우도 있죠. 자, 그거 보면은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인다라고 하는 think different의 의미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우리 아이디어를, 무궁무진한 아이디어를 새롭게 꺼내야 돼요. 끄집어서 새로 한번 봐야 돼요. 이게 어떻게 보였나? 어떻게 볼까? 어떻게 보는 것이 이것이 좋은 것으로 볼 수 있을까? 어떻게 보는 것이 좋은 이미지로 볼 수 있을까? 이것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아이디어들, 우리가 일해왔던 것들을 한번 이제 좀 잠시 멈추고 새로운 시각으로 think different에 바라보는 것으로 볼 때 이것이 바로 복지 경영의 시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복지 경영에 새로운 뭔가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많은 이론들을 집어넣고 더 오히려 복잡하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복지 이론을 제창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때요? 현대는 복잡한 거를 싫어합니다. 앞으로의 사회는 더 복잡한 것을 싫어합니다. IT 문화도 그렇고 컴퓨터도 그렇고 또 우리의 자동차도 그렇고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복잡한 게 아니라 심플하고 간단하게 진행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많은 아이디어들을 보면요, 그 아이디어 가운데 think different적인 아이디어들이 성공하는 사례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꼭 IT나 비즈니스에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소셜 웰페어라고 하는 이런 필드 안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업무를 진행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새로운 것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어때요? 사회복지 현장에서 제일 힘든 것이 사회복지사들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업무를 정리하고 관리하고 이 업무를 통하여 우리가 클라이언트를 케어하는 이러한 것들을 너무 어려워하고 힘들어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클라이언트가 만나서 수많은 클라이언트를 만나고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업무 일지를 굳이 따로 쓰지 않더라도
이동하면서 일할 수 있는 소셜 워커가 되기 위해서 휴대폰 하나에 새로운 앱을 하나 깔아서 이 어플을 통해서 거기다 입력시키고 거기서 몇 개만 누르면 업무가 진행되고 업무가 과정에서 모든 것들이 다 본부로 들어가고 그 업무가 곧바로 출력되고 입력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게임 끝날 정도로 아웃될 정도로 이렇게 되면 얼마나 쉽고 편할까요? 저는 분명 그럴 만한 일들이 곧 오리라라고 그렇게 믿어 확신합니다. 이제 뭐 노트북을 들고 다니고 인터넷 접속해가지고 항상 눌러야 되고 이걸 출력해가지고 결제받고 이런 게 아니라 휴대폰 하나로 모든 업무가 끝나는 것이죠.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보면서 저는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그들이 의자에 앉아서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특히 또 무슨 지도 점검이나 뭐 감사가 있고 그러면은 밤샘을 새면서 이 업무 일지를 관리하고 정리하느라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많은 일들을 이 안에서 해요. 그러나 그러는 동안에 어떨까요? 클라이언트들은 만나는 것이 등한히 여길 수밖에 없고 그들을 만날 시간조차가 없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바뀌어져야 될까요? 휴대폰 하나를 가지고 업무를 진행하고 필요할 때마다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찍고 그대로 버튼만 누르면 본부의 모든 관리 기록에 그대로 다 저장이 되어서 그것이 그대로 업무 일지화되고 그것이 업무뿐만 아니라 피드백도 받고 결제도 받고 곧바로 또 피드백이 오면은 그걸 또 수정하고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일이 간편하고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쉽게 현장을 다니면서 일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조차가 없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뭐 우리가 아는 뭐 휴대폰, 초창기 휴대폰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 사람들은 휴대폰에 처음 나왔을 때 그 모습을 보기 힘들었을 겁니다. 처음 휴대폰은 휴대폰이라고 하기보다는 그전에는 우린 카폰이라 그래서 자동차에 달려있는 카폰을 보았고 또 휴대폰은 지금의 집에 있는 전화기만한 큰 전화기를 들고 또 리모컨만한 그것이 큰 전화기였죠. 그래서 들고 다니기 힘들어가지고 우리가 뭐 허리에 차고 다니기도 하고 상당히 어렵게 들고 다녔었죠. 그리고 그것이 점점점 얇아져서 지금은 아주 슬림화돼가지고 아주 가볍게 되어 있죠. 이 안에서 우리는 모든 인터넷 게임도 하고 모든 인터넷을 통하여 전 세계를 휴대폰 하나를 가지고 볼 수 있죠. 요즘은 길을 다니거나 버스를 타거나 전철을 탔을 때 거의 뭐 100% 모든 사람들이 다 휴대폰을 보고 있어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지하철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고 또 책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커뮤니케이션 했던 사람들이 이제 책을 굳이 구입할 필요가 없을 만큼 휴대폰에 모든 것들을 다 입력해 놓고 그 안에서 책을 보고 그 안에서 영화를 보고 그 안에서 은행을 가고 그 안에서 사람을 만나고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가 오늘 왔는데 왜 사회복지는 그러한 시대의 문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왜 자꾸 전전긍긍하고 왜 이러한 구태연한 방법에서 벗어나지 못하냐는 거죠. 얼마든지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시각을 갖고 노력하고 애쓴다면 반드시 사회복지도 Think Different로 이어나갈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만 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일본의 아오모리현이라고 하는 지역에 엄청난 태풍이 오면서 그 일대에 있었던 사과밭이 다 쑥대밭이 돼가지고 다 떨어진 거예요. 그게 아마 1991년도죠. 그때 태풍으로 인해서 모든 사과들이 떨어지고 몇 개씩 안 남아있는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슬픔에 좌절하고 울고 불고 하고 있을 때 그 마을 이장이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남아있는 10%의 사과를 활용해 봅시다. 다 떨어졌지만 그 중에 한두 개씩 남아있는 걸 거두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봅시다. 그리고 이 떨어지지 않는 이 사과를 일컬어서 우리가 이것을 합격 사과라고 이름을 붙입시다 하고 합격 사과 해가지고
일본 전 지역에 팔았어요. 이 사과를 먹으면 당신들이 대학 입시에도 떨어지지 않는 사과니까. 또 취업을 하는 사람도 이 사과를 먹으면 당신은 취업에도 합격될 것이고, 아주 이 사과가 정말 훌륭한 사과라는 것을 광고하면서 마케팅 전략을 바꿨어요. 합격 사과. 그 사과는 날개도 친 듯이 팔렸고, 보통 1,000원 했던 이 사과를 10,000원, 20,000원에 팔아도 많은 사람들이 그걸 사갔기 때문에 잃어버렸던 그 사과밭에서 다 끝난 건 줄 알았지만 더 많은 수확을 얻고, 그 이후 아오모리현 사과는 일본에서 제일 유명한 사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자, 한 사람이 아이디어,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서 아오모리현의 사과로 유명한, 합격 사과로 유명한 그러한 지명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절망과 좌절 쪽에서 사회복지가 이제 끝이다, 나는 사회복지를 이제 안 하고 싶다, 사회복지를 떠나고 싶다 했던 그런 사람들도 이제 다시 한번 현장으로 돌아와서 현장을 예의주시하고 보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새로운 비전을 갖고 준비한다면 여러분들은 새로운 비전으로 Think Different의 의미를 새로 되새기게 되고 사회복지의 새로운 현장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런 Think Different의 주역이 되고 새로운 비전의 소유가 되어서 멋진 사회복지의 기수로 다시 한번 멋진 소셜 워커로서 승리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